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치포동맹회의 참여 선언한 한국, 중국 대대적 보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치포동맹 EB회의 참여를 미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치포동맹 가입은 어느 정도 애견된 일이 됐었죠. 그래서 EB회의 참여를 가입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도 애견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간 헤게모니 전쟁으로 이미 바뀐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기업의 한 대표도 치포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은 치포 동맹 가입 전 단계인 EB회의에 참여합니다. 이제 한국의 치포 동맹 가입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했던 중국의 반응이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치포 동맹 회의 참여 선언한 한국, 중국 대대적 보복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등의 치포 동맹 제안을 했던 미국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배제를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치포 국가 간 투자 확대와 공장 증설의 속도가 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 동맹에 이어서 안보 동맹의 연결까지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치포 동맹이 단순한 치포 동맹이 아니라 국가적인 결속, 그리고 안보 동맹의 결속까지 이어지게 돼서 우리는 미국의 그 국가 안보의 테두리 안에 더욱더 깊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사 무기조차도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이 한, 미, 일, 대만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치포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예비 회동을 갖자고 한국 측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는 중국 경제 제재의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국 간의 반도체 동맹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전체 반도체 캐파의 4분의 3 이상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치포 동맹의 구성 목적, 중국 반도체 견제. 중국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특히 반도체 굴기 2025인데 2025년까지 자국에서 커버하는 모든 반도체의 70%를 자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팹4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장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불리고 있는 DRAM과 낸드 플래시, 대만은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은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치포 4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4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 4개 나라만 반도체 동맹으로 쫙 묶게 되면 세계 전체 반도체에 지대한 영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포 동맹이 잘 유지되기만 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EB 회동은 그 자체로 최종 참여를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이번 그 EB 회동의 한국의 참여, 이것은 한국이 치포 동맹의 참여로 가는 지름길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외교부는 최근 치포 EB 회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치포 동맹의 EB 회의에 참가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EB 회의에서는 치포의 세배 의제, 그리고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인데요. 협의체 명칭 자체도 논의 대상으로 꼽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정부는 치포 최종 참여 여부는 EB 회의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논평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치포 동맹에 반드시 참여한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치포 동맹을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류라고 지금 한국 정부는 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도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가입한다. 이번 예비 회동에서는 참여국들의 각국에서의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 데에 따른 산업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반도체 인력 교류 확대, 첨단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내용을 주제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포동맹 가입에 대한 한국 내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반도체 치포동맹에 가입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IP 콜, 그리고 설계, 장비의 역량을 갖춘 미국, 그리고 소재, 원료 부분에서 강력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게 가장 큰 이유이죠.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장비뿐 아니라 퀄컴, 브로드컴 등 강력한 팹리스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강하다라고 하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미국,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포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적대 관계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EDA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 설계 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반도체 자체를 생산할 수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반도체 장비 톱5 쭉 세 곳이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램 리서치, KLA 등이 미국 기업이고 나머지 두 회사도 일본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나머지 한 회사는 네덜란드 업체인 ASML입니다. 지금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미국이 EUV 노광 장비 보내지 마 라고 했을 때 안 보냈잖아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DUV 노광 장비도 보내지 마 라고 했는데 지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니콘에서도 DUV 노광 장비 보내지 마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코를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반도체 설비 장비인 설비 프로그램인 EDA 또한 미국 기업인 시노십스가 점유율 33%, 케이던스가 23%로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죠. 반도체 기업인 엘모 대표는 치포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하면서 만약 한국이 치포 동맹에 안 들어간다면 몇 년 전 일본이 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보다도 더 큰 내용의 규제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칩을 만들 수 없게 되면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화웨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한국이 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있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 부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삼성전자와. 그런데 지금 1, 2위는커녕 6위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41.1%, 홍콩이 20.8%, 전체 합쳐서 60%의 반도체 수출을 하는데 이 시장을 어쩌면 놓친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 놀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반응은 어쩔까요? 지금 60%가 넘는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중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이 큰 손해를 볼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가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인해서 롯데를 포함한 현재 진출한 우리 유통회사들은 줄줄이 사업을 철수했죠. 이마트도 철수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망가지죠.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에 망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칩포 동맹에는 중국이 그 이전 사드 때처럼 보복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요.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중국은 사드 때처럼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산업인 관광,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전면 보복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엔터테인먼트 보죠. 한학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학령 때문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거의 중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화장품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광 역시 추락하고 있죠. 이러한 추락하고 있는 거 보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크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경우 한국의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거의 피똥을 싸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요? 삼성전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반도체 공학의 엘모 교수는 우리가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이 아쉬운 상황.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한국이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게 공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산업들 많이 망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IT 기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한 마이크론도 있죠. 마이크론도 있는데 마이크론까지 합쳐서 이 보복을 하게 된다? 말도 안 되죠. 또한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의 기술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전에 키파운드리와 인텔의 낸드플래시 낸드플래시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술을 조금 전수해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인수 허가를 중국에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것 때문인데 이게 결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제재하고 있는 나라로 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칩포 국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현황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만도 TSMC, UMC가 파운드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마이크론, 인텔은 테스트 패키징, 글로벌 파운드리는 그 파운드리 업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공장이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학과 시모 교수는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로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을 중단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는 끝까지 해보자는 최후의 카드. 중국에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중국의 생산 물자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벼든다라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니 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기존 가전에 있는 칩을 떼어서 쓴다고 한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그 가전의 일반용 컴퓨터 있잖아요. 일반용 컴퓨터까지 그 MCU나 PMIC 이러한 부분들을 다 떼서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정도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메모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강한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이 칩포 동맹의 가입은 이제 한 발 뗐습니다. 예비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게 한 발 뗀 거고 결국은 한국이 칩포 동맹에 가입을 할 거예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날 것이냐? 그렇게 큰 문제가 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